꽃님이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핫팩 챙기셔야 할 날씨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추운 날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한국인은 뭐다? 밥심 아니겠습니까? 밥 짓는 방식으로 혈당이 변동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밥 짓는 방식 그대로 두시면 몇 달 안에 혈당이 다시 요동칠 수 있습니다. 밥은 죄가 없어요. 잘못된 조리법이 문제일 뿐이죠. 저는 30년간 노년 영양과 당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말씀하세요. 밥을 줄이거나 아예 끊었더니 몸이 더 피곤해지고 잠도 오히려 잘 안 온다고요. 사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뇌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밥을 완전히 끊으면 몸은 비상 상태가 돼요. 하지만 밥솥에 단 한 스푼만 달리 넣어도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혈관이 편안해지는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광고도 아니고 유행 식단도 아닙니다. 실제 연구 데이터와 수천 명의 사례로 입증된 과학적 방법이에요. 지금 당장 이걸 모르고 밥을 지으신다면 매일의 식사가 오히려 혈관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혹시 요즘 밥 먹기가 두렵거나 식후에 피로감이 심해지셨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68세 박영수님에게서 손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평생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이었는데 은퇴 후엔 식습관이 조금씩 흐트러지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전당뇨 단계라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 순간부터 박영수님은 밥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낮에는 늘 피곤하셨대요. 기운이 없으니까 운동도 점점 하기 싫어지고 성격도 예민해지셨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아실 수 있어요. 그 후 박영수님은 제 조언대로 밥 짓는 법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쌀을 식초물에 잠깐 담그고요. 강황과 흑후추를 조금 넣고 또 식은 밥을 다시 데워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단 3주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 혈당이 120 밑으로 내려오고 식후 졸림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다시 힘이 생겨서 산책을 나가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밥을 끄는 게 아니라 밥을 바꾼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밥 짓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을 망가뜨리는 밥 짓기 습관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황이라는 향신료 아시죠? 카레 만들 때 쓰는 그 노란 가루요. 이걸 밥에 넣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을 낮추고 인슐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태국 마이돌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9개월 동안 당뇨로 진행되는 비율이 0%였어요. 아무도 당뇨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강황은 흑후추와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흑후추의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 흡수율을 무려 2000배나 높여준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5세 김순자님은 밥에 강황 반 티스푼과 흑후추 한 꼬집을 넣기 시작하신 후로 속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는데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쌀 한 컵당 강황 반 티스푼,
흑후추는 4분의 1 티스푼만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요.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강황밥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색깔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은은한 향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강황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식초입니다. 쌀을 씻을 때 식초를 조금만 넣으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식초의 천연산 성분이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보면요. 식초를 넣은 밥을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 상승이 일반 밥을 먹은 그룹보다 30%나 낮게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치솟지 않으니까 인슐린도 과하게 분비되지 않고 그러면 췌장도 덜 피곤해지는 거죠. 72세 박정희님은 쌀을 씻을 때 사과 식초 몇 방울을 넣고 밥을 짓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포만감이 오래 가더래요. 전에는 밥 먹고 2시간만 지나면 출출했는데 이제는 4~5시간은 거뜬하다고 하십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쌀을 씻은 후에 식초 서너 방울에서 5방울 정도 넣어서 30분 정도 담가 두시면 됩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초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밥에 식초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밥을 지으면 신맛은 거의 사라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식물성 기름을 조금만 넣어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기름이라고 하면 혹시 살찌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전분이 기름과 결합하면 우리 몸에서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스리랑카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코코넛 오일을 넣고 지은 밥의 흡수 칼로리가 일반 밥보다 5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절반밖에 안 흡수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기름이 전분 입자를 코팅해서 소화 효소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70세 정현호님은 참기름 한 스푼으로 밥을 지은 후부터 식후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세요. 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꼭 눈이 감겼는데 이제는 오후 내내 정신이 또렷하다고 합니다. 쌀 한 컵당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한 티스푼만 넣으시면 돼요.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다만 절대로 재사용한 기름은 쓰시면 안 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몸에 독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기름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다 좋은데 신선한 걸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밥을 식혀서 먹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밥을 좋아하시는데 사실 혈당 관리를 생각하면 식은 밥이 훨씬 낫습니다. 밥을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전분이에요. 소화가 안 되면 나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저항성 전분은 대장까지 그대로 가서 좋은 장내 세균의 먹이가 돼요. 그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를 보면요. 식힌 밥의 혈당 지수가 뜨거운 밥보다 40%나 낮았어요. 66세 이은자님은 밥을 완전히 식혀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데워 먹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체중이 안정되더래요. 전에는 체중이 자꾸 늘었는데 같은 양을 먹어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늘더랍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밥을 지으신 후 완전히 식혀서 냉장고에 넣고 드실 때 다시 데우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뜨거운 밥을 바로 냉동하시면 효과가 줄어들어요. 꼭 한번 완전히 식힌 다음에 냉장이나 냉동을 하셔야 저항성 전분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밥과 식은 밥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혈당 생각하면 식은 밥이 훨씬 좋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현미밥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현미는 껍질이 있어서 식감이 뻣뻣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도하다가 포기하세요.
여기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밥물에 소주를 한 큰술만 넣으시면 됩니다. 알코올이 쌀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식감이 훨씬 좋아져요. 한국식품연구원 실험을 보면요. 알코올로 처리한 현미의 소화율이 일반 현미보다 25%나 높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현미를 먹어도 영양분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69세 최성호님은 현미밥에 소주를 넣기 시작한 후로 가족 모두가 거부감 없이 먹게 됐다고 하세요. 전에는 아이들이 현미밥을 싫어해서 혼자만 드셨는데 이제는 다 같이 드신대요. 밥물에 소주 한 큰술만 넣으시면 돼요.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요. 조리 과정에서 알코올은 완전히 증발합니다. 열을 가하면 알코올은 다 날아가고 쌀만 부드러워지는 거죠. 혹시 현미밥이 딱딱해서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흰 쌀만 드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쌀을 섞어보세요. 현미, 자생미, 흑미 같은 것들요. 이런 잡곡들은 흰 쌀보다 식이섬유가 훨씬 많고 혈당도 천천히 올립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보고를 보면요. 자생미를 섞은 밥의 혈당 지수가 흰 쌀밥보다 35%나 낮았어요. 색이 진한 쌀일수록 항산화 성분도 많아요. 64세 윤미경님은 현미와 흰 쌀을 1:2 비율로 섞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식후 수치가 안정됐다고 합니다. 흰 쌀과 잡곡을 2:1 비율로 혼합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잡곡 비율을 높이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초반에는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부드럽게 조리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댁 밥솥엔 어떤 쌀이 들어가 있나요? 이제부터라도 여러 가지 쌀을 섞어보세요. 이처럼 밥 짓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밥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밥상 전체를 어떻게 관리할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쌀을 불릴 때 식초나 레몬즙을 소량 넣으면 전분 분해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은 게 있어요. 바로 충분히 불리는 시간입니다. 쌀을 30분 이상 불리면 전분 구조가 변해서 소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런데 공복에 위통이 있으신 분들은 신맛 나는 조미료를 피하셔야 해요. 빈속에 산성 음식이 들어가면 위벽이 자극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식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밥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요. 같은 밥을 먹어도 20분에 걸쳐 천천히 드시면 10분 만에 후딱 드신 것보다 혈당 상승폭이 훨씬 작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속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시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생각보다 빨리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식후 15분 내에 가벼운 걸음을 걷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인슐린 효율을 높여줘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 속 당을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과한 운동은 오히려 안 좋아요. 땀 뻘뻘 흘리며 뛸 필요 없어요. 식후 10분 정도 천천히 산책하시는 게 딱 적당합니다. 저녁 밥 드신 후에 집안을 천천히 돌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설거지를 천천히 하시는 것도 좋은 운동이 돼요. 혹시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건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최소한 15분은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소금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혈압과 혈당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그러면 인슐린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집니다. 젓갈이나 간장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적응돼요. 그러면 오히려 짠 음식이 부담스러워져요. 밥간을 김치로만 맞추지 마시고 데친 채소를 곁들여 보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숙주나물 같은 걸 살짝 데쳐서 참기름에 무치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평소 반찬과는 어떤가요? 조금 짠 편인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정말 효과적인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식단 일기를 쓰는 거예요.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밥 먹은 시간, 어떤 걸 먹었는지, 그리고 기분이 어땠는지 하루 한 줄만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내 혈당이 언제 높고 언제 낮은지 패턴이 보여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컨디션이 좋고 나쁜지도 알게 되죠. 수치에 과도하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추세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좀 높게 나왔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주일 평균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밥 먹는 시간대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면 몸이 리듬을 만들어서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밥 위에 깨나 들깨를 뿌려보세요. 식이섬유가 추가되어서 포만감이 오래가요. 깨는 칼슘도 많고 좋은 지방도 들어있어요. 고소한 맛도 일품이고요. 깨는 볶은 후 바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미리 볶아서 오래 두면 기름이 산화돼요. 그러니까 소량씩 자주 볶아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밥에 고소한 토핑을 추가해 보세요. 김가루, 깨, 들깨가루 다 좋아요. 여러분은 밥을 어떤 반찬과 함께 드시나요? 단백질 반찬을 꼭 함께 드세요. 생선, 두부, 달걀 같은 거요. 단백질이 들어가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요. 밥만 먹으면 혈당이 급등하는데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또 하나, 밥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면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줘요. 그래서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해요.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이 더 높아져요.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커피나 차도 좋지만 물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으니까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30분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간식도 신경 써야 해요. 배고프다고 과자나 빵을 드시면 혈당이 롤러코스터 타듯 오르락내리락해요.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 몇 개, 오이 같은 걸로 허기를 달래보세요. 단맛이 당기면 사과 반쪽이나 키위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잠도 정말 중요해요. 잠을 잘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러면 혈당도 함께 올라가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이제 밥상 하나에도 혈당을 지키는 길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다음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밥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밥 짓는 방식을 바꾸는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상식이었어요. 올바른 관리는 밥을 친구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짓는 밥은 혈당을 흔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6가지 변화만 실천하시면 수치는 안정되고 몸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강황과 흑후추를 넣고 식초물에 쌀을 담그고 좋은 기름 한 스푼을 추가하고 식은 밥을 활용하고 현미에 소주를 넣고 여러 가지 쌀을 섞는 것. 이 6가지만 기억하세요. 밥을 완전히 포기하면 삶의 즐거움이 줄어들어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밥은 그냥 음식이 아니잖아요. 추억이고 위로예요. 그걸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방법을 바꾸면 건강과 맛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도 분명히 아셔야 해요. 혈당이 계속 높으면 혈관이 손상돼요. 눈이 나빠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발끝이 저리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요. 심하면 혈관이 막혀서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혈당이 안정되면 피로감이 사라져요.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져요.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져요.
혈관이 건강해지니까 온몸 구석구석에 영양분과 산소가 잘 전달되는 거죠. 피부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돼요. 68세 박영수님처럼 3주 만에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65세 김순자님처럼 속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72세 박정희님처럼 포만감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배운 걸 실천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신다면 뭘 하시겠어요? 제 추천은 이겁니다. 밥 지을 때 강황 반 티스푼을 넣어 보세요. 그 작은 스푼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을 조용히 안정시켜 줄 겁니다. 내일 아침 컨디션이 오늘과 다를 거예요. 처음엔 색깔이 낯설 수 있어요. 노란 밥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틀만 드셔보세요. 금방 익숙해져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 몸이 먼저 알아요. 아, 이게 좋구나. 그럼 그때부터는 습관이 됩니다. 강황밥에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엔 식초물에 쌀을 담가 보세요. 그 다음엔 기름 한 스푼, 그 다음엔 식은 밥 활용.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돼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밥과 함께 먹을 반찬의 궁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반찬이 혈당을 올리고 어떤 반찬이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식사 시간은 어떻게 조절하면 좋은지까지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식할 때 어떻게 메뉴를 선택해야 하는지, 명절이나 모임에서 어떻게 식사를 관리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음식 조합도 다룰 거예요. 약과 음식이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정보는 정말 중요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음 영상 꼭 챙겨보세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밥을 다르게 짓겠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댓글 하나하나 제가 다 읽어봐요. 여러분의 변화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강황 한 스푼, 내일 식초 몇 방울, 모레 기름 한 티스푼.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몸을 만들어 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돈 많아도 몸이 아프면 소용없어요. 건강해야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손주들도 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은 때란 없어요. 지금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꽃님이님들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세요.